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유니힐, 현대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네요.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발표했는데, 연말에 바빠요. 아까워 죽겠네. 이런 기술 발표에 누구보다 제가 좋아하는데, 유니휠, 우리 유니바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휠 안에 합쳐서 일체형으로 만든다. 뭘 일체형으로 만드냐는 얘기냐면, 동력 전달 장치,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다음에 CV 조인트, 그리고 감속기, 요게 이제 유니 하나로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유니 휠, 바퀴 합쳐져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인휠 모터에서 모터만 뺀 거예요. 인휠 모터는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지금까지 인휠 모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자동차는 노면 불규칙한 곳을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곳에 뚜뚜뚜뚜뚜 막 다니다 보면은 진동, 그리고 또 충격, 이런 것 때문에 동력 장치가 손상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압력이 전달되고 충격이 전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모터가 다 감당을 하겠느냐. 내구성에서 이건 좀 많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현가 하질량, 언스프롱메스가 이게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단조휠이나 카본휠까지 써가지고 극도로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막 일어나고 있고, 너클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터를 비롯해서 감속기 들어가고 인버터까지, 모터 들어가면 인버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게를 감량을 하려고 보면 출력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인휠 모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그러면 모터를 고정해 놓고 모터에서 정력을 전달하는 효율만 높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동력을 전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을 한 거죠. 집중을 해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특히 CV 조인트, 이게 출력 손실을 일으키면서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엔진 자리에 모터가 들어오고 그 모터 위에 인버터가 얹어지고 감속기가 붙고 드라이브 샤프트에 CV 조인트까지 해서 연결이 되는, 나름 그래도 내연차에 비해서 단순화되지만 여전히 내연차 그대로의 동력 전달 장치를 전기 모터에서 가져옴으로 인해서 각속도가 변했을 때 생기는 출력 손실, 이것도 문제고, 이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공간 사력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전기 모터를 각각의 바퀴 쪽에 4개로 나눠서 소형화시키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동력 전달 장치인 감속기와 또 CV 조인트가 하는 역할, 위치가 바뀌었을 때 출력을 전달하는 동력 장치에서 최대한 토크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유니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상을 너무 잘 만들으셨어. 그 다음에 성우분,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던데. 성우분 누구예요? 누구야? 근데 이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동 변속기 보면 썬기어 있고 피니언 기어 있고 링기어 있고, 요 구조예요. 요 구조를 동력 전달 장치에 맞게 만든 겁니다. 썬기어, 태양, 중심이 되죠? 거기에 모터에 동력 전달 샤프트가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 썬기어가 뭘 돌리냐면, 피니언 기어가 각각 이렇게 4개가 가지처럼 나와 있습니다. 링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 링키지가 두 조가 위, 아래, 상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한정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위아래 15cm, 그리고 좌우폭도 한 5, 6cm 정도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전후, 상하 움직임을 자동차가 노면을 주행할 때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상하 움직임과 좌우 움직임에 맞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2개의 링키지, 하나의 링키지에 4개의 피니언 기어로 이루어진 요 기어들이 링기어에 출력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썬기어의 기어비, 또 피니언 기어의 기어비, 링기어는 또 휠 안쪽 내경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기어비가 다 다르죠. 그럼 이 기어비의 조합으로 인해서 감속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7대1, 8대1, 10대1, 15대1 자유롭게 썬기어와 피니언기어, 링기어의 기어비를 조율하면 감속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비를 조율하면 그 회전비의 감소에 따라서 토크는 증대되니까
차량 특성에 맞게 얘는 화물용이니까 토크를 좀 등대해야 돼. 그럼 뭐 한 12대1, 13대1, 14대1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좀 고속으로 달려야 돼. 그러면 뭐 7대1, 8대1로 해서 바퀴의 회전수가 더 많이 전달되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CV 조인트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 각속도라 그러는데 이 각속도가 변하면서 출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이 토크의 진동으로 인한 출력 손실이 또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위치만 바꾸면서 어떻습니까? 모터는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노면의 충격에 맞게 이 안에 있는 유니힐 안에 있는 이 기어 장치, 그러니까 썬기어, 피니언 기어, 그리고 4개의 피니언 기어가 링키지로 해서 진동에 맞게 위아래로 옆으로 막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모터와 동력을 전달받는 썬기어는 이게 뭐 각속도가 변하든지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력 손실 이런 게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판 클러치 뭐 들어보셨죠? 사륜구동의 트랜스퍼 유닛이라든지 이 LSD 같은 경우에는 다판 클러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마찰 정도로 인해서 출력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출력 손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출력 전달이고 또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력 단절이니까 이런 것들은 출력 손실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 기어로 맞물리게 되면 기어에서도 출력 손실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각속도만 변하지 않으면 출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위치가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옆으로 가든 우리가 출력 그래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동차의 공학을 좀 이해하시는 분은 퓨어로 이 각속도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출력 손실 없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요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게 위치가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물리적인 기어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출력 손실이 거의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로 50mm 올라가든 아래로 50mm 내려가든 영상에서는 50mm 아래로 내려간 그 상황에서 출력 손실이 0인 상태, 한가운데 있는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모터가 중앙에 자리 잡아서 큰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후륜도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후륜 중앙에 모터 그리고 인버터, 감속기 이걸 차지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이 사륜 쪽으로 이렇게 짝짝 밀어가지고 아래로 확 내려버려서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한쪽의 구동 모터와 그리고 또 감속기 그리고 또 동력 전달 장치가 바퀴 안에 다 들어가서 간소화되니까 이렇게 블락 해서 중간에 네모난 아주 넓은 공간이 남으니까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실내 스페이스 확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다가 또 배터리를 더 확장을 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 모빌리티에 혁명적인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CV 조인트의 역할은 상하 좌우의 흔들림만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이 CV 조인트를 구닥다리죠. 이거 굉장히 오래 썼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향 때문이거든요. 조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기 모터에서 바로 썬기어로 들어가고 두 개의 링키지가 상하 좌우 움직임을 자유롭게 위치만 변경시키고 기어를 통해서 토크 손실 없이 출력 손실 없이 동력 전달을 최소화해서 간편하게 작게 전달하는 걸 알겠는데 어쨌든 차는 조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조에서는 회전수로 조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조향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륜에 이게 들어가려면 어쨌든 조향을 해야 되고 조향을 하려면 각속도가 발생하고 각속도가 생기면 출력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CV 조인트를 못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니면 회전수를 아예 각각의 모터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행할 때 그 회전수 보정만으로도 CV 조인트로 각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출력 손실이 없이 효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적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행 연구 이후에
이 조향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은 전륜 구동에 당장에 집어넣기가 좀 어렵다. 특히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막 18,000, 2만 rpm 막 올라가야 되고, 회전했을 때 오는, 측면에서 오는 그 압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단단하게 이 CV 조인트가 각속도에서도 출력을 잘 전달하면서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티드 드라이브 엑셀 같은 이런 장치들이 또 개발이 되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유니휠에서는 조향을 할 수 있는 각속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회전수 변경을 통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에 이 기술을 내년에 상용화를 시킨다고 해도 후륜적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보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품이 이게 줄어드는 게 맞냐. 컴팩트한 건 맞는데 가지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모터가 일단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컴팩터가 작아지고 소형 모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터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버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버터가 들어가면 또 인테그레이티드 냉각 시스템, 모터와 인버터를 시킬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또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회생제동으로만 할 건가요? 물리 브레이크는 안 들어갑니까?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리 브레이크가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물리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캘리퍼, 이게 들어가면 또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물이 완성화된 양산차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셈블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리니어 모터에서 사실 전기 모터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브레이크, 물리 브레이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세워야 되는데 회생제동이 완벽하게 물리 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있기가 지금은 아직은,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특히나 이게 이제 고속을 달리는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 벡터링의 진정한 시대가 온다. 리얼 토크 벡터링 시대,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기 모터가 각각 구동축에 붙어가지고 회전수를 막 마음대로 조절해버리면 이 TVTC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뭐 ELSD 같은 것들은 옛날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 돌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ETVTC보다도 더 훌륭한 토크 벡터링을 통해서 조향까지 할 건지, 그리고 또 이런 강력한 성능을 갖춘 그런 자동차의 제동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링키지 복잡한 구조에 감속기까지 포함한 동력 전달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썬기어, 피니언 기어, 링기어 이 조합에다가 캘리퍼하고 로터는 또 어떻게 우겨 넣을 것인지, 그거가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과 냉각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기술적인 보완, 대안, 이런 것들의 설명이 아직 안 됐다. 물론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이기 때문에 차차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니휠에서 제가 유기피 본 건 크기를 막 자유자재로 작게, 좀 중간 사이즈로 크게, 이게 비율에 맞춰가지고 썬기어, 피니언 기어, 링기어 비율만 조절해서 생산을 하면 되니까, 뭐 다양하게 뭐 소형,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택배용 소형 이동 수단에서부터 대형 트럭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인 건 맞아요. 하지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조향. 이게 CV 조인트를 엔지니어들이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이 엔지니어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V 조인트가 이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CV 조인트가 상하 좌우 움직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향이 문제란 말이에요. 에커머 스티어링 관련된 이 조향 기술과 관련해서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또 슬립 앵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티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빅 다이내믹스에서 조절하기 위해 얼마나 일을 썼는데, 그러면 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V 조인트가 결과적으로 각속도를 바꿔서 조형을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아직 보완을 하지 못한 과제냐, 아니면 보완책이 있는데 아직은 오픈하기가 좀 일러서 개념만 설명한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전기차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전기 모터에 인버터 붙으면 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에 따른 인버터가 붙어야 되죠. 4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 6개, 24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자꾸 부품을 줄여야 되는데 작아질 뿐이지 부품 수는 늘어나니까 이거 가격 낮춰지고 공정 단순화되는 거 맞냐? 물론 모듈화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짝짝짝짝 집어넣으면
뭐 효율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부품 감소화 그리고 또 단순화, 부품 가지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으냐 아니면은 현재 듀얼 모터 시스템을 최대한 폼팩터를 줄이고 모터 작게 만들고 인버터도 소형화시키고 합으로 완전히 이거를 또 밑으로 내릴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공간 차지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아마 개발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정말 혁신적인 뒤집어 놓을 만한 한 방이 나옵니다. 자꾸 시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쨌든 동력 전달 위치가 바뀌면서도 출력 손실이 없는 이런 방식은 당장에 후륜 쪽에 집어넣고 ETVTC보다 더 강력한 리얼 토크 팩터링을 걸 수 있으니까 고성능 전기차에는 당장에 적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적용.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더 확대하는 데는 보완해야 될 기술적인 난제들이 아직 보이는데 요걸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전기차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요. 엔지니어분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밝혀진 바에 의해서 이 유니휠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개념밖에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요게 선행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뭐 프로토타입, 뭐 테스트 뮬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차차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